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컨설턴트의 기술적 역량 중에서 계약 관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단계가 고객을 관리하는 것하고요. 두 번째 고객 요구사항을 잘 관리하는 것하고 또 한편으로는 컨설팅 프로젝트 과업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봤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말이죠. 컨설팅 프로젝트 계약을 쭉 관리하는 과정에서 세 번째 단계부터 마지막 6번째까지 단계를 이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단계는 중요한 게 이제 구체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컨설턴트로서의 지식과 스킬, 테크닉, 방법론을 적용해 나갈 것인지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컨설턴트로서 역량을 발휘할 때 있어서 이러한 컨설턴트로 지식이라든지 컨설턴트로 스킬이라든지 컨설턴트로 방법론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역량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량에 대해서는 하나씩 여러분들이 명확히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컨설팅 지식, 컨설턴트로 가서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컨설팅 지식이니 컨설팅 스킬이니 컨설팅 방법론이 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혼용돼 가지고 좀 복잡하게 쓰이기 때문에 각 CMC라든지 각 기관별로 용어 쓰는 것은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컨설팅 관련해서 우리 컨설턴트들은 어떠한 지적인, 지식적인 요소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컨설팅 지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컨설턴트라는 것은 어떠한 날리지, 지식을 컨설턴트가 잘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식적인 요소를 가지는 게 중요한가 하는 게 제 첫 번째 얘기가 되겠는데요. 컨설턴트가 가져야 할 지식으로서 중요한 게 로지컬 사고예요. 논리적 사고란 말이죠. 그렇죠? 컨설턴트라는 것은 여러분 누누이 강조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분야별 전문 지식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전문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컨설턴트라는 것은 고객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 그렇죠? 또는 고객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기업의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할 때는 지식만 전달하면 되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 사고, 로지컬 싱킹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지식을 수집하고 어떤 지식을 적용할 것인지 하는 것은 대단히 논리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지컬 싱킹, 논리적 사고를 한다는 게 컨설턴트로서는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로지컬 싱킹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이 부분 여러분들이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 때 공부할 때 우리 컨설팅 방법론 하나로 로지컬 지식을 잘 내가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론을 써야 되는지 별도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모든 컨설턴트는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해결하는 이러한 역량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중요한 첫 번째 컨설턴트 지식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별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컨설턴트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지식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컨설턴트라는 것은 말이죠.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로지컬 싱킹을 통해서 우리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전문가라고 했어요. 그러려면 고객 문제 해결할 때는 특정 지식만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공유되고 활용이 돼야만 어떻습니까? 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 우위를 창출하고 고객의 이윤을 창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의 경험과 공유 역량이 중요하다 이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컨설턴트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컨설팅 방법론뿐만 아니고 컨설턴트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식들을 항상
내가 모든 걸 다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다양한 전문가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내가 그걸 수집해서 그걸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지식의 경험과 공유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죠. 내 스스로가 지식의 경험과 공유를 하지 않으면 남이 그 경험 공유를 해주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지식의 경험과 공유를 잘하려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도구를 많이 활용해야 돼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다양한 지식의 경험과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도 많고 여러분 스스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도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노력을 다 열심히 해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컨설턴트는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컨설턴트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고객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고객의 문제 해결을 하고 고객의 가치 창출을 통해서 고객의 이윤을 도모해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걸 위한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나 도구나 기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컨설턴트라는 것은 고객의 가치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지식과 도구나 전문성을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역량을 키우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컨설팅 방법론 공부하면서 다양하게 얘기가 될 거예요. 컨설팅 방법론이라는 것은 다양한 기술과 지식과 도구를 끄집어 들여가지고 고객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고객의 이윤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뭡니까? 지식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 지식을 여러분이 잘 알게 되면 가치 창출의 지식과 도구와 기술 전문성을 잘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를 하고요.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 컨설턴트들이 배양을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전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죠. 우리 컨설턴트들은 항상 열심히 디그리, 학위를 따거나 또는 자격증을 받거나 그걸 통해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많은 경험을 쌓아서 뭡니까? 이런 가치 창출하는 능력을 배양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역시 방법론적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다양한 도구나 이러한 지식이나 기술 전문성을 잘 엮어가지고 방법론을 잘 활용하면 뭡니까? 그 컨설턴트는 훌륭하게 문제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컨설턴트로서 이러한 그 컨설팅 지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런 컨설팅 지식이 고객에게 말이죠. 고객에게 항상 상호작용을 이루 컨설팅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고객의 문제를 컨설턴트가 인식하고 분석하고 해결하고 실행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컨설턴트로서 아무리 좋은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더라도 고객과 어떻습니까? 상호작용을 통해서 컨설팅 결과물들, 컨설팅 프로세스가 잘 연계되지 않으면 그 컨설팅은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뭡니까? 고객과 잘 소통을 하고 고객이 그 컨설팅 결과물을 또는 분석의 결과를 고객 문제인식을 컨설턴트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하는 것이 컨설팅 프로세스의 중요한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컨설턴트는 이런 스킬과 테크닉을 잘 가지고 있어야 컨설팅 프로젝트를 컨설팅 서비스를 고객에게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우리 컨설턴트만이 아니고 많은 전문직이라든지 우리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그 라의 전문 지식을 고객에게 잘 전달하는 뭘 가져야 돼요? 테크닉을 가지면 우리 고객들이 좋아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교수가 그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잘 멋있는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잘 전달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전달받는데 대단히 유익합니다. 마찬가지로 컨설턴트도 말이에요.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컨설팅을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것을 고객에게 잘 전달하면 고객이 어떻습니까? 컨설팅 프로젝트를 나에게 맡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컨설턴트는 이러한 컨설팅
프로세스에서 다양한 테크닉을 써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프리젠테이션을 잘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컨설턴트뿐만 아니고 모든 전문 직종에 있는 전문가들은 뭘 잘해야 돼요? 프리젠테이션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때요? 고객이 나에게 컨설팅 프로젝트를 맡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교수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프리젠테이션이에요. 지식을 잘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뭡니까? 정확히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려면 프리젠테이션 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다양한 툴과 테크닉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러한 파워포인트를 쓰거나 뭐 여러분들 프리젠테이션 할 때 말이죠. 다양한 동영상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이런 도구들을 쓴단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모션도 쓰고 말이지. 또 여러분들이 강조도 하고 이런 걸 쓰는 것은 뭡니까? 효과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컨설턴트도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테크닉을 어때요? 길러야 되겠어요? 안 길러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프리젠테이션 테크닉도 열심히 대학 다니면서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보고서를 잘 써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컨설턴트뿐만 아니고요. 모든 전문직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전문 지식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우리 컨설팅 프로젝트 결과물을 전달하고 컨설팅 제안서를 전달할 때 뭘 하는 거예요? 리튼 리포트를 잘 써야 됩니다. 자, 리튼 리포트. 보고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별도로 보고서를 어떻게 잘 쓸 수 있을 것인지 프리젠테이션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들은 뭡니까? 우리 컨설턴트뿐만 아니고 모든 전문직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뭡니까? 스킬이기 때문에 이 스킬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들은 별도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할 테니까요. 그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별도로 배우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컨설턴트로서 컨설팅 프로세스 테크닉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고서를 잘 쓰는 것이다. 내가 보고서를 잘 쓸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컨설턴트는 뭘 잘해야 되냐면은 퍼실리테이션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고객 기업이 말이죠. 그 컨설팅을 우리 전문가에게 받으면서도 실제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실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웃풋을 내야 되는데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걸 이해관계자도 다양하고 또는 조직의 구조가 여러 가지로 지금 얽히고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도와주는 역할도 컨설턴트가 하는 거예요. 컨설턴트는 단순히 특정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만 딱 던져주고 나와버린 게 아니고 그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조직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도와주는 촉진시켜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퍼실리테이션 역할이라고 그래요. 자, 이 퍼실리테이션 역할 중요하겠죠. 우리가 컨설팅 서비스만이 아니고요. 어느 조직이나 어느 기관에 가더라도 그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서로 이해충돌이 발생해가지고. 그럴 경우는 뭐가 필요해요? 중간에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전문가가 끼어들어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해충돌을 해결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됩니까? 이 촉진을 잘 시켜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퍼실리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우리 컨설턴트 테크닉으로서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컨설팅 전문가가 되려면 이런 테크닉도 많이 여러분들이 배우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뭡니까? 퍼실리테이션 방법론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또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뭡니까? 또 컨설턴트는 코칭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고객이 다양한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우리 컨설팅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또는 고객이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상사나 우리 조직원들 관계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걸 풀어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조직원들이나 그런 조직이나 그런 CEO나 그런 분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그런 개인적인 문제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뭡니까? 도와줘야 돼요. 이게 코칭이래요. 코칭을 잘해야 되죠. 사람이라는 것은 일을 해나가다가도 자기 스스로 말이죠.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뭐 특정한 상황에서는 갑자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들의 협력을 끌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 컨설턴트가 적절히 한마디 딱 코칭을 해주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코칭 역량도 우리 컨설턴트는 가지고 있어야 어떻습니까? 우리 고객의 계약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고 실행시키는데 뭡니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코칭 스킬도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하는 방법론 지식이 있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자, 우리 컨설턴트는 뭐 하는 거라고 그러세요? 코칭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역량을 구체적으로 코칭 역량을 높이는 방법, 여러분들은 이걸 뭐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겠어요? 여러분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 이제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컨설팅 스킬을 공부하면서 코칭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그걸 여러분들과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뭘 아셔야 된다고요? 컨설턴트라는 것은 코칭 역량도 가져야만 우리 컨설팅 프로젝트 계약 관리를 잘 해나가는데 뭡니까?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컨설턴트는 멘토링도 있어요. 멘토링. 그렇죠? 멘토링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컨설팅 과정에서 각자 개인적인 지식이나 여러분들 지식이나 경험을 말이에요. 고객에게 잘 전달하자면 그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멘토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도요. 여러분 스스로 모든 문제를 결정해가지고 올바로 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좀 더 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경험이 있고 역량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멘토링을 해주면 그 멘토링을 받으면 여러분들 인생을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으시 마찬가지로 기업이 부딪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도 말이죠. 그냥 내 혼자만의 역량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컨설턴트들이 고객의 각 조직 내부에서 또는 조직 구성원들 간에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잘 멘토링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량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자, 그리고 또 컨설턴트는 뭘 가져야 되냐면요. 컨센서스 형성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컨설팅 프로젝트를 특정 조직이나 우리 고객 기업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그 컨설팅 프로젝트를 기업이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고 또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어요. 자, 그렇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그대로 밀어붙여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은 손해보는 사람들은 이래서 손해보고 손해에 대해서 일부는 보상해주고 하는 이런 전반적으로 그 조직 내에서 서로 그 컨설팅 분석 또는 해결 대안에 대한 컨센서스를 형성할수록 이끌어가는 것이 컨설팅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대단히 중요한 뭡니까? 스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컨설턴트는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이러한 역량도 가져야 된다 하는 걸 이 CMC 역량 모델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요. 이 컨설팅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내 컨설턴트 개인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고객의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지식들이 연결돼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컨설턴트는 협동 작업을 해야 돼요. 다양한 전문가들을 또 오거나이징을 해가지고 우리 컨설턴트가 중심이 돼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지식들을 오거나이징 해가지고 협동 작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을 연결해서 협동 작업을 한다는 것도 어떻습니까? 대단히 컨설턴트에게 필요한 스킬이다, 테크닉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런 협동 작업을 잘하려면 어떤 방법론 지식이 필요하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런 협동 작업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스킬에 대한 강의를 들으러 가실 때 이걸 여러분이 잘 찾아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 방법론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킹하고 확인해 보셔야 여러분들이 뭐입니까? 컨설턴트로서의 이 스킬을
여러분이 배양하고 늘려나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 컨설팅 프로세스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객과 우리 컨설턴트로서 어떻게 상호관계를 잘 윤활유처럼 흘러가도록 만들 수 있는 하는 이런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으로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그 도구와 방법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컨설팅 테크닉을 쓸 때도 이런 도구와 방법론을 잘 쓰면 뭐 고객과의 뭡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이냐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이 보고서를 쓰는 걸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구와 방법론도 우리 컨설턴트는 가져야 될 핵심적인 뭡니까 방법론적 지식이 되겠죠. 역량 중에 하나다. 저는 이제 이 컨설팅을 그동안에 좀 여러분들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컨설팅이라는 것은 이 도구와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CMC 모델에서는 도구와 방법론을 우리 컨설턴트가 가져야 될 기술적 역량 중에 하나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와서는요, 크게 보면 이 도구와 방법론이 오히려 다른 어떠한 컨설턴트 역량보다도 중요한 역량으로 뭡니까? 대두가 되고 이걸 잘 활용하게 되면 다른 역량들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 컨설팅 산업이 더욱더 발전해 가려면 우리 컨설턴트들이 이 도구와 방법론을 잘 활용하고 잘 개발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이 도구와 방법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컨설팅 서비스를 잘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적인 뭡니까? 기술적인 역량으로 지금까지 취급돼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적합한 분석 도구, 수단, 테크닉을 선택 및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경영 컨설팅에서는 수많은 컨설팅 관련 툴킷, 방법론, 도구들이 개발돼서 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아까 공부한 대로 여러분 그 기능별로 뭐 마케팅이면 마케팅, 전략이면 전략, 재무면 재무 그런 기능별로 또는 산업별로 뭐 이런 제조면 제조, 서비스면 서비스 또는 디자인이면 디자인, 뭐 IT면 IT 이런 산업별로 뭡니까? 이런 적합한 도구나 방법을 잘 뭡니까? 개량하고 변환시켜서 쓸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컨설턴트는 그 분야의 고객의 가장 맞춤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된다 하는 걸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컨설턴트로서 항상 적합한 분석 도구와 수단과 테크닉을 선택 및 활용하는 역량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6번째 마지막으로요. 컨설턴트가 가져야 될 중요한 계약 관리를 위한 역량으로서는 위험과 품질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응? 지금 이제 갈수록요. 우리 지식 서비스 사회에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급속하게 전환하면서 모든 우리 기업을 둘러싼 비즈니스 현상이라는 게요. 엄청난 위험 상황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가 새로운 시장 고객에 과연 맞는 제대로 된 품질이냐 이게 확진이 안 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컨설턴트는 항상 이런 컨설팅 서비스 결과물이 고객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그런 위험과 고객과 관련된 이슈 관리를 잘해야 돼요. 고객의 상황이 그렇게 변하니까 우리 컨설팅 프로젝트도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객이 부딪히고 있는 리스크, 이 컨설팅 프로젝트를 통해서 과연 이 컨설팅 프로젝트가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고객 상황이 변하니까 이 컨설팅 프로젝트도 당초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내놔야 되고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되고 아예 처음에 계약했던 당시하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그거에 따른 이슈들, 고객이 원하는 이슈가 많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관리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뭡니까? 우리 컨설턴트의 역량 중에 하나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용과 이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됐고요. 이걸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법론적 지식으로 우리 컨설팅 프로젝트를 들여다보고 기업의 상황을 들여다봐야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발생된 이슈 하나만 보면 전혀 문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는 역량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품질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 고객들이 이 컨설팅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고객 스스로도 컨설팅 프로젝트를 맡길 때 자기 스스로 웬만하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왜? 기업들이라는 건 시장에서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우리 컨설턴트들에게 요구하는 컨설팅 품질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컨설턴트는 고객과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컨설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품질 관리를 정확히 해나가는 거고, 품질을 제대로 된 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어떻습니까? 고객이 계속적으로 나한테 컨설팅 프로젝트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컨설팅 퀄리티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monitor and measure client, 고객의 만족도를 항상 그때그때 체킹해 나가면서 컨설팅 품질 관리를 잘 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그 컨설턴트로서 두 번째 중요한 역량으로 기술적 역량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그 마무리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역량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기능별 지식 및 스킬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컨설턴트라는 것은 마케팅, 재무, 인사 그런 부문적 지식과 스킬이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나름대로 다양한 산업 분야, 자기가 특정 산업에 진짜 전문가면 뭐 제조업 분야, 그렇죠? 디자인 분야 또는 IT 분야 이렇게 분야별 지식과 경험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컨설턴트라는 것은 특정 분야만 하는 건 아니죠. 다양한 분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그래도 내가 대학 다닐 때 또는 전문가로서 활동할 때 핵심 분야가 있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지식과 경험을 잘 쌓아야 어떻습니까? 우리 컨설턴트로서 역량을 발휘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컨설턴트라는 것은 고객과 프로젝트, 과업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스킬을 잘 활용해가지고 과업이 착수 단계부터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할 때까지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행하는 핵심적인 것이 컨설팅 스킬인데 이 세 가지가 기술적 역량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퀴즈 문제 두 번째는 계약 관리를 위한 컨설팅 스킬에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컨설팅 계약 관리를 위한 컨설팅 스킬로서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하다겠죠? 항상 컨설턴트라는 것은 자, 고객 관리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과학 관리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컨설팅 프로세스 테크닉이 중요하다겠죠. 또 도구와 방법론을 써야 된다겠죠. 또 이업 및 품질 관리를 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뭡니까? 프로세스 관리는 뭡니까? 우리 일반적인 컨설팅의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리하는 내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퀴즈 문제 세 번째는요. 계약 관리를 위한 컨설팅 프로세스 테크닉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아까 다양하게 얘기했었죠. 협동작업, 프리젠테이션, 코칭, 멘토링, 보고서 다 필요하다고 그랬죠. 로지컬 싱킹은 뭐라고 그랬어요? 컨설팅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프로세스 테크닉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컨설팅 싱킹을 잘하는 것은 컨설턴트로서 가장 핵심적인 지식 요소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그 컨설턴트로서 가져야 될 기술적 역량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컨설턴트가 이제 컨설턴트라는 전문직으로서 고객의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 시간에 얘기했던
비즈니스 역량뿐만 아니고 이 기술적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만 어떻습니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역량도 잘 갖추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문제는 이 기술적 역량이 이러이러한 역량이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한 역량 하나하나를 내가 실천하고 실행하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방법론 지식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역량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런 거 있다는 걸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 역량 하나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하는 그런 방법론 지식을 여러분들이 항상 잘 정리하고 활용하는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